안녕하세요. 공부독립수학 개별 맞춤 세미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공부독립수학이 궁금하셔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거나 혹은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간단하게나마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해가 훨씬 쉽고 그 다음에 상담할 때에도 아마 충분히 그 자료를 보시면서 더 세세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세미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의 모습이 어떠한지 먼저 한번 영상을 보실 거예요. 네, 이 교육의 모습은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공교육 환경에서도 맞닥뜨리게 될 모습 중에 하나예요. 미리 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공부독립에서는 어떤 방향의 수업을 추구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판서형 수업과 개별형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공부독립 수학에서는 개별형 수업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판서형 수업과 개별형 수업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형 수업은 저도 예전에 판서형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이들 6명, 8명을 앉혀두었을 때 같은 내용의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6명에서 8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알아들었느냐 혹은 모두 다 이 수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았느냐를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눈빛이 혼탁하거나 지금 일부 외에도 모든 것을 다 알아들었는데 더 이상 이거를 난 뭘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는 문제를 주면서 수업 시간의 밸런스를 맞춰갈 수밖에 없었죠. 네, 상호적인 수업입니다. 개별형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 학생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모르는 게 있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선생님과 상호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선생님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모릅니다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모르는 부분을 긁어줄 수 있다는 게 상호적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판서형 수업에서는 일방적인 표준 관리를 하죠. 레벨 테스트를 본 다음에 90점, 70점짜리 아이 다 A반으로 들어가고요. 이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B반의 아이들에는 60점, 40점까지. 즉 60점까지는 B반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때 아까 판서형 수업에서는 같은 내용의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줄 수밖에 없고요. 아이들은 거기에서 많은 양의 과제를 받아간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께 그걸 질문할 기회를 기다려야 하죠. 자, 저희는 개별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개별 관리인데요. 학생별 월간 계획, 연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계획에 맞게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천편일률적 진도죠. 판서형 수업은. 그래서 어떤 과정, 아이가 수학 상과 하를 동시에 나갈 수도 있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조금 다지고 가야 되는 아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판서형 수업에서는 그 반에 모인 아이들은 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진도를 뺄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수익을 내기 좋은 방법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별형 수업에서는 실은 아이들의 성향 하나하나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성향에 맞게 과제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제를 내는 방법이라든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부독립 수학의 차별화된 이 개별형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부독립 수학은요, 개별 로드맵이 있고요. 그 다음에 QL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치단꼼, 메타러닝, 그린 챌린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플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월간 계획표와 연간 계획표가 나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중1짜리 학생 10월에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장기 로드맵이 나가게 되고요. 이 친구 말고 이제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취약 유형을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구나. 네, 2학년 걸 나가기 전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중학교 1학년 아까 그 친구죠. 여기 보시면 저희들 매니징하고 코칭이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나가고 있는 단원과 뒤에 나가고 있는 단원들이 서로 크로스해서 나가고 있고요. 뒤에 그 월간 연간 계획표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주간 테스트라는 걸 보는데요. 저희의 주간 테스트는 일주일간 한 거 참 잘했어요 라고 판단하는 그 테스트가 아닙니다. 뭐냐면 전범위를 보게 돼요. 다닌 지 등원한 지 한 3개월 된 아이들부터는 지금 현재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과정을 전부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테스트를 보죠. 그런데 테스트는 단지 점수를 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입시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원래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면 실은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그 뒤에 과정이 있어야겠죠. 이 아이가 이만큼이 부족하니 여기를 더 메꿔야 되겠다라는, 혹은 이 아이는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니 심화 수업을 신청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뒤에 솔루션들이 있어야 되는데, 솔루션 없이 성적만 내고 그 성적을 집으로 통보하게 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메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범위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저희는. 이유는 뭐다? 아이들이 부족한 걸 정말 추적하고 찾기 위해서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를 오래 수업을 가르치면서 느낀 바가 초중등으로 제가 그 수업을 확장한 이유예요. 이때 아이들이 제대로 해서 올라온다면 고등학교 때 만났을 때에 다시 초중이 걸려서 유턴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렇게 누적의 누적을 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로드맵이 있죠. 이제 일부러 실은 지금 굉장히 저희는 이제 선행을 많이 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현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친구가 1학년 2학기 거 이제 시작을 해서 10월에는 실력 단원이 끝나고 여기에 실력까지 다 끝나게 되는데요. 2학년 1학기 개념을 나가면서도 1학년 2학기 거를 복습을 하고 다시 2학년 1학기 께 어느 정도 실력적인 걸 나가면서 실전과 또 이렇게 따라오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걸 또 나가고, 이렇게 2년에 대한 장기 로드맵은 저희가 학생이 들어왔을 때 1차로 그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거의 한 80%는 정해지지만 실은 최소한 한 달 정도 보면서 실질적인 구멍이 어디인지, 이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나서 1차 로드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장기 로드맵은 학생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아이가 취약한 파트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네, 이 업데이트가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만약에 아이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남자아이들 팔다리 잘 부러지기도 하죠. 그럴 때 조금 뒤처지기도 하고요. 혹은 코로나 때에도 저희는 많이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요청으로.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원래 세웠던 계획보다 빨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큰 장기적인 틀은 저희가 수정을 해나가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공부독립수학에서는 치탄꿈 러닝 시스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치탄꿈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단원을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부하는 순서에 의해서 아이들이 날짜를 기록해 가면서 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3학년 2학기 이 친구 온 지 얼마 안 됐고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주고 있죠?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 밑에 친절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단원을 씁니다. 그리고 단원명을 쓰죠. 지금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죠? 학원에서 과제를 내주면 드립다. 내가 지금 뭘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요. 당장 이걸 풀어가서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지 않고 다 했다라는 결론만 중요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치는 거. 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저희는 레벨 3죠. 이 친구는 레벨 2죠.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표준 진도가 레벨 2, 3, 4로 되었다고 한다면 그 2, 3, 4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들은 어떤 과정에 대해서 3번 정도는 소단원을 기록해보고 그 순서대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저희는 동그라미로 적지 않고 이렇게 날짜로 적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아이는 이 소단원 2개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템포로 어떤 순서대로 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중요한 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뭐 한 몇 개월 안에는 아이가 향상된 모습을 이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랑비에 젖듯이 이게 꾸준히 반복이 되면 몇 년 정도 이걸 시행한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스스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레벨 5나 레벨 6는 실은 특목이나 자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럴 때 부모님들이 많이 물으시는데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심화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진로입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완전히 정해 놓으실 수는 없겠지만 이 친구가 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탐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고려해 보실 법하고요. 저희도 보고 그걸 판단해서 부모님께 의논드리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레벨 5 이상은 부모님과 상담이 진행되고 나갈 수 있고요. 레벨 5가 진행되면서 한 문제당 고민을 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진도가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레벨 4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친구들, 실은 레벨 3까지만이라고 하더라도 교과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풀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레벨 4 정도의 심화를 풀면 시중 교재로 말씀을 드린다면 센의 좀 어려운 문제, A급에서의 한 중간 정도의 문제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풀게 됐을 때 아이들은 성취도는 학교에선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아이들이 다 레벨 1부터 레벨 4를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은 레벨 3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2, 3, 4, 어떤 친구들은 3, 4, 어떤 친구들은 2, 4, 5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학생에 맞춰서 학생의 템포에 맞춰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그려놓은 걸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30%가 겹쳐져 있다. 예를 들어 표준 진도는 레벨 2, 3, 4가 저희가 표준인데요.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갈 때 이 교재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을 넘어서 좀 여기서 중요한 유형들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 네, 유형이 조금 바뀌어서. 실력 교재도 마찬가지고 심화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별로 각각 개별로 해주는 거고요. 교재를 확인해서 부모님께 반드시 좀 피드백을 받는데요. 이건 일정한 시기에 아이들마다 교재를 뭐 한 달에 한 권 끝낸다라기보단 본인의 템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즌에 그 친구가 교재가 끝난 교재가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께 확인을 받습니다. 당연히 담당 선생님, 담당 매니저 선생님과 그다음에 원장 그리고 학부모님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 개념책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모습은 개념책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친구들이 처음부터 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강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도구, 학습 시스템, 어떤 흐름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부분을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Q, EQ라는 얘기가 미래학교에서 나왔죠. 이때 이런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휴먼 터치입니다. 인강을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내고 어떻게 인출해낼 것인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선생님과 아이들의 상호적인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그 Q3라고 하는 저희들만의 자기주도 지수에서 집에서 이제 강의를 들어와도 되겠구나. 오히려 과제가 강의를 들어오는 것으로 된 순간부터는 학원에서 메타 셀프 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나중엔 백지 테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으면 공란형으로 이렇게 메타 셀프 테스트를 하고요. 개념 유형 학습이라는 가장 쉬운 형태의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문제집에서 가장 쉬운 기본, 기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메타 셀프 테스트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공란형을 아이들이 메꿔 가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모르는 거 체크한 다음에 선생님께 설명들을 발표도 했고요. 여기 모르겠다라는 체크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다시 개념을 새기게 됩니다.